해주세요. 점점 더 비울어요.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고 해경에서 갈 거예요. 네, 빨리 해주세요. 예. 네. 알았어요. 난 살고 싶습니다. 진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참사 1073일 만인 오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꼭 1073일 전 기우는 배 안에서 구조 요청하던 아이들의 목소리 지금 들어도 생생하네요. 예, 먼저 들으셨습니다. 참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1072일 만인 어제 인양이 시작이 됐고 오늘 새벽 3시 35분쯤 됐을 때 이제 선체의 일부가 수면 위로 살짝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 한 9시 반에서 11시 사이, 속도가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만, 오전 9시 반에서 11시 사이면 선체의 한 13m 정도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진도 앞바다부터 연결을 하고 가죠. CBS 사회부 송영훈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기자. 네, 저는 지금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세월호 선체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까지 현장 상황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3시 45분 세월호 선체 일부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세월호가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 3년 만이자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월호 측면에 전체적인 윤곽이 수면 위에서 보이고 있고, 현재는 이 드러난 부분과 제킹 바지선을 케이블로 고정하는 고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당초 3시 45분에는 배의 오른편에 돌출되어 있는 스테빌라이저, 즉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장치만 보였으나 현재는 배의 전체적인 옆면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화면 보고 있습니다만 배 우현의 모습이 거의 드러나 있고, 근데 드러난 걸 보니까 페인트도 벗겨져 있고요. 녹이 많이 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 2층 화물칸인 파란색 하부와 3, 4층 객실, 또 5층 조타실과 객실이 있는 흰색 상부 등 세월호 우현의 전체 모습이 물 위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부식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픈데 어떻게 밤사이에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까? 순조롭게? 네, 작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 역시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선체들 해저에서 끌어올리는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즉 해저면에서 세월호 선체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진 건데요. 기상 상황이 순조롭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양 작업은 어제부터 시간당 3m를 끌어올리는 속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현재 세월호는 침몰해 있던 44m 깊이의 바다에서 22m 위까지 올라왔는데 세월호의 폭이 22m인 점을 고려하면 선체가 이제는 수면과 맞닿아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 곧 얼마 뒤인 오전 11시에는 선체의 13m가 바다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예. 지금 진도 앞바다의 기상 상황은 어때요? 다행히 어제는 이제 잠잠했기 때문에 인양이 시작이 됐고 밤까지 진행이 된 건데 사실은 거기는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상황이 어때요? 네,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상 상황도 순조롭습니다. 그래요? 예, 현재 진도 앞바다는 초속 4에서 8m의 바람이 불고 있고 파고는 0.5m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바람은 5에서 8m, 파고 역시 0.5m 정도 보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지금 구조 작업을 인양 작업을 하는 업체가 중국 업체죠. 그래서 그 배에 중국 국기가 달려 있는데 국기가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바람이 잠잠하다 맞습니까, 송영훈 기자? 네, 어제 오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육안으로 관측된 상황으로는요. 예. 그 상하이 셀비지 작업선에 있는 오성홍기가 그렇게 바람에 간헐적으로 흔들릴 뿐 크게 바람은 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정도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지금 바다가 돕고 있습니다.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오히려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더 빨리 수면 위로 13m까지 오를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어떤 작업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죠? 네, 현재 시간당 3m 안팎으로 인양줄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전 11시쯤에는 세월호 상단을 수면 위 13m까지 인양할 계획입니다. 예. 이후 세월호는 제킹 바지선에 고정돼 선체 무게를 줄이기 위한 물빼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인양 현장 인근에서 정박 중이던 반잠수함에 실리는데 이 모든 과정이 최소 3에서
4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아,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이제 뭐 오전 11시까지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반잠수함으로 싣는 것에도 2, 3일이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물도 빼야 되고 그리고 그 선체 내부의 차량 그리고 각종 컨테이너 그리고 연결했던 와이어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제를 하려면은 그러네요. 최소 3에서 4일 정도 걸린다는 게 이곳의 분석입니다. 그 밤잠수함에 싣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반잠수함에 세월호가 완전히 옮겨지면 해당 반잠수함은 여기서부터 87km 떨어진 목포 신안까지 이동해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는데 예. 약 12일이 지난 다음 달 4일쯤 이 모든 공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약 2주 정도는 지나야 무트로 끌어올려진 세월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송영훈 기자. 현장 지켜주시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도 인양 현장에 나가 있는 CBS 사회부 송영훈 기자를 먼저 만났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 인양 작업 과정을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한국해양대 항공학부 공기령 교수 연결을 해보죠. 공기령 교수님. 공길령입니다. 예. 예, 공기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이어진 인양 상황 계속 지켜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어제 그 시험 인양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선체를 위로 올리는 그는 시험 인양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때가 가장 큰 힘이 걸리는 예. 그런 상황이고 했는데 어제 다행히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현재 선체가 수면까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봤을 때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점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 부분이 특이하다라든지 어떤 부분인가요? 현재 육안으로 볼 때 뭐 3년간 선체가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부식이 됐고 또 곳곳에 훼손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사고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까지 어떤 외부의 잠수함이나 이런 것과 충돌의 가능성 이런 것들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충돌됐다면 선체 판에 그 흔적을 분명하게 남기고 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육안으로도 외부 어떤 충격에 의한 선체 전복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지금 뭐 나온 것만으로는 좀 힘들지만 아마 다 나오고 나면은 그 부분은 명확히 알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요. 아무래도 제일 우려했던 점은 이제 선체 훼손이 심각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물속에 잠겨 있었던 시간도 길고, 게다가 인양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멍도 많이 뚫었다고 하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지금 보이는 부분만으로 유추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선체의 흰색 부분이 보이는 것은 예. 선체 상부 구조물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저 바닥에 있을 때 물 밖에 나왔던 부분이라 오히려 이제 선체 훼손이 적은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파란색으로 도색된 그 부분은 수면 하에 선저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이제 뻘 속에 오래 있었고 그쪽에 리프팅 빔을 대기 해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작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멍도 내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선체 훼손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뻘 속에 묻혀있던 것,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기서 훼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은 거라 어느 정도나 훼손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이제 선체를 한 12일 동안 무트로 옮긴답니다. 그러고 나면은 미수습자, 수습 작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현재 이제 선체가 90도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4월 5일경에 육상으로 올라올 텐데 예. 이렇게 경우에는 미수습자를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누워있기 때문에 선내 진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그동안에 3년여 퇴적물이라든지 또 구조물의 붕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내일 먼저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안전도에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퇴적물이라든지 예. 이렇게 선체 청소가 이루어져야 돼 있고 그 선체 청소와 동시에 구조자 수색이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수부는 지금 객실 구역만 절단해서 미수습자를 수색하겠다. 이쪽으로 약간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대로 보존을 한 채 수습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조금 엇갈리고 있죠? 의견들이?
예,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상부 구조물을 꼭 떼낸다는 부분도 이 떼내는 부분이 용접을 통해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 워낙 또 부식도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수부가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은 이걸 상부 구조물을 별도로 떼내는 것이 좋은 건지 안 그러면 현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색 구조가 시작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 그 부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미수습자들을 품에 안는 것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또 한편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또 그대로 둬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라는 게 이제 꾸려집니다. 이게 국회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건데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5명, 희생자 가족 대표가 추천하는 3명 해서 한 8명 정도로 구성이 될 걸로 알려졌어요. 여기선 어떤 일을 정확히 하게 됩니까? 이제는 제일 먼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미수습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예.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세월호가 왜 사고가 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 어떤 충격에 의한 사고와 내부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조타 미숙, 그다음에 과적, 평행수 부족, 그래서 보건력 상실에 따르는 화물의 솔림 이런 것들로 지금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화물의 양이라든지 예. 화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CCTV로 확인해서 추측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선체가 올라오면 그 화물의 무게라든지 배치라든지 이 부분을 실제 눈으로 확인해서 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 해서 예.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그 인양 작업하는 동안요. 취재진 접근이 전혀 안 됐어요. 가족들 접근도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구멍을 140개나 뚫고 그 사이에 무슨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화물들 빼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계속 있었거든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 부분은 뭐 확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의 무게나 화물의 배치가 사고 원인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깊죠. 그래서 현장은 그대로 보존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됐을 때만이 진실에 가까운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거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우리 유가족들께도 위로가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어떤 그 가해자에 대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그 진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혹시라도 지금 3년 동안 뭔가가 또 이루어진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족들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공기령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공기령 교수 만났습니다. 바람은 5에서 8m, 파고 역시 0.5m 정도 보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지금 구조 작업을 인양 작업을 하는 업체가 중국 업체죠. 그래서 그 배에 중국 국기가 달려 있는데 국기가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바람이 잠잠하다 맞습니까, 송영훈 기자? 네, 어제 오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육안으로 관측된 상황으로는요. 예. 그 상하이 셀비지 작업선에 있는 오성홍기가 그렇게 바람에 간헐적으로 흔들릴 뿐 크게 바람은 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정도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지금 바다가 돕고 있습니다.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오히려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더 빨리 수면 위로 13m까지 오를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어떤 작업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죠? 네, 현재 시간당 3m 안팎으로 인양줄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전 11시쯤에는 세월호 상단을 수면 위 13m까지 인양할 계획입니다. 예. 이후 세월호는 제킹바지선에 고정돼 선체 무게를 줄이기 위한 물빼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인양 현장 인근에서 정박 중이던 반잠수함에 실리는데 이 모든 과정이 최소 3에서 4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살려주세요. 점점 더 비울어요. 저희가 도움을 주시는 건 없고 해경에서 갈 거예요. 네, 빨리 해주세요. 예. 네. 알았어요. 난 살고 싶습니다. 진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참사 1073일 만인 오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꼭 1073일 전 기우는 배 안에서 구조 요청하던 아이들의 목소리 지금 들어도 생생하네요.
예, 먼저 들으셨습니다. 참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1072일 만인 어제 인양이 시작이 됐고 오늘 새벽 3시 35분쯤 됐을 때 이제 선체의 일부가 수면 위로 살짝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 한 9시 반에서 11시 사이, 뭐 속도가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만 오전 9시 반에서 11시 사이면 선체의 한 13m 정도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진도 앞바다부터 연결을 하고 가죠. CBS 사회부 송영훈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기자. 네, 저는 지금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세월호 선체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까지 현장 상황 좀 작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 역시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선체들 해저에서 끌어올리는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즉 해저면에서 세월호 선체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진 건데요. 기상 상황이 순조롭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양 작업은 어제부터 시간당 3m를 끌어올리는 속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현재 세월호는 침몰해 있던 44m 깊이의 바다에서 22m 위까지 올라왔는데 세월호의 폭이 22m인 점을 고려하면 선체가 이제는 수면과 맞닿아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 곧 얼마 뒤인 오전 11시에는 선체의 13m가 바다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예. 지금 진도 앞바다의 기상 상황은 어때요? 다행히 어제는 이제 잠잠했기 때문에 인양이 시작이 됐고 밤까지 진행이 된 건데 사실은 거기는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상황이 어때요? 네,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상 상황도 순조롭습니다. 그래요? 예, 현재 진도 앞바다는 초속 4에서 8m의 바람이 불고 있고 파고는 0.5m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이제 뭐 오전 11시까지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반잠수함으로 싣는 것에도 2, 3일이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물도 빼야 되고 그리고 그 선체 내부의 차량 그리고 각종 컨테이너 그리고 연결했던 와이어 같은 것도 다 해제를 하려면은 최소 3에서 4일 정도 걸린다는 게 이곳의 분석입니다. 그 밤잠수함에 싣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반잠수함에 세월호가 완전히 옮겨지면 해당 반잠수함은 여기서부터 87km 떨어진 목포 신안까지 이동해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는데 예. 약 12일이 지난 다음 달 4일쯤 이 모든 공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약 2주 정도는 지나야 무트로 끌어올려진 세월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송영훈 기자 현장 지켜주시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도 인양 현장에 나가 있는 CBS 사회부 송영훈 기자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인양 작업 과정을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한국해양대 항공학부 공기령 교수 연결을 해보죠. 공기령 교수님. 공기령입니다. 예. 예, 공기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3시 45분 세월호 선체 일부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세월호가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 3년 만이자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월호 측면에 전체적인 윤곽이 수면 위에서 보이고 있고 현재는 이 드러난 부분과 제킹 바지선을 케이블로 고정하는 고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당초 3시 45분에는 배의 오른편에 돌출되어 있는 스테빌라이저, 즉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장치만 보였으나 현재는 배의 전체적인 옆면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화면 보고 있습니다만 배 우현의 모습이 거의 드러나 있고 근데 드러난 걸 보니까 페인트도 벗겨져 있고요. 녹이 많이 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 2층 화물칸인 파란색 하부와 3, 4층 객실, 또 5층 조타실과 객실이 있는 흰색 상부 등 세월호 우현의 전체 모습이 물 위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부식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픈데 어떻게 밤사이에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까? 순조롭게? 네, 작업